안녕하세요. 코인박 이비인후과 박윤식 원장입니다. 축농증 혹은 부비동염이라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축농증은 심각한 질환은 아니지만 굉장히 불편하고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축농증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굴 속에는요, 비어있는 공간이 총 4군데가 있습니다. 이마 위에도 있고, 눈 사이, 그리고 광대뼈 밑에, 뇌 근처, 이렇게 총 4개의 방이 있고요. 이 공간들을 부비동이라고 합니다. 부비동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적당히 데워주고, 비강 내에 압력을 조절해주고, 안에 있는 분비물을 배출해주고, 소리를 공명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노란 콧물이 쌓이는 질환을 축농증 혹은 부비동염이라고 말하게 되겠습니다. 급성 부비동염은 코가 막히고 누런 콧물이 나오고 두통, 심하면은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감기나 비염 증상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고 참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만성 부비동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만성 부비동염, 급성 부비동염은 증상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기를 가지고 나누게 되겠는데요. 즉, 노란 코가 코 안에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노란 콧물 혹은 코막힘 그리고 두통 같은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둘을 나누는 건 시기라고 말씀드렸고, 보통 급성 부비동염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그리고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만성 부비동염이라고 지칭하게 되겠습니다. 감기라고 하는 것은 증상을 통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즉, 기침, 가래, 콧물, 코막힘, 목이 아프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감기가 되겠고요. 비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보통의 비염, 우리가 말하는 비염은 알레르기 비염 혹은 감기가 올 때 오는 급성 비염을 말하게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맑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가 주증상이 되겠고요. 감기가 올 때의 급성 비염은 초기에는 몸에 안 좋은 애가 들어오니까 시선을 목적으로 콧물을 맑게 빼거나 재채기를 하는데, 이후에 세균 감염이 진행되면서 노란 콧물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축농증도 이와 비슷하게 노란 콧물이 보이지만 좀 더 진행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안면 부위에 통증이 있다거나 노란 콧물, 코막힘 등이 주 증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이면 썩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콧물이 나오지 않고 안에 쌓여 있기 때문에 콧물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 혹은 안 좋은 냄새들이 코나 입에서 맡아지는 게 축농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 증상은 비염에서도 함께 볼 수는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초기에는 감기인지 급성 부비동염 혹은 축농증인지는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기가 오랫동안 낫지 않으면 축농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기가 나아지면서 다른 증상들은 좋아지는데 노란 콧물, 코막힘, 그리고 목 뒤로 넘어오는 후비루, 노란 가래 등의 증상은 계속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축농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기가 걸리고 나서 2주가 지나도 이런 증상들이 계속된다면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만성 부비동염 혹은 급성 부비동염, 즉 축농증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감기에 걸리시면 급성 부비동염, 즉 축농증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몸에 안 좋은 애가 들어오니까 씻어내려고 콧물을 맑게 빼는데, 이후에는 세균 감염이 되면서 노란 코가 쌓이게 되고, 이를 보통 급성 부비동염 혹은 급성 축농증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는 축농증의 기본적인 주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격 망곡이나 흡연 등의 원인도 다양하기 때문에 감기만 조심한다고 해서 축농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중격은 코의 중앙을 이루는 가운데에 있는 연골 부위를 말합니다. 이 연골 부위가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거나 휘어진 상태를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게 휘게 되면 코로 들어가는 공기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콧물이 쌓일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되고,
그로 인해 축농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흡연의 경우에는 담배의 나쁜 성분으로 인해서 코 점막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에 쉽게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축농증이나 비염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축농증을 방치하게 되면 코 안에 노란 코가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코골이 같은 증상들이 발생하실 수도 있고, 코는 냄새를 맡는 기관이기 때문에 후각이 떨어지는 후각저하도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코에 콧물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증상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세균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편도염이라던가 후두염 등에 쉽게 걸리실 수 있고, 이로 인해 만성적인 기침과 두통, 집중력 저하, 중이염, 기관지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매우 낮기는 하지만 부비동의 위치상 눈과 뇌와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비동염을 지속적으로 방치하실 경우에는 눈 주위의 농양이나 뇌수막염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급성 축농증의 경우와 만성 축농증의 경우 서로의 치료가 다릅니다. 급성 축농증의 경우에는 항생제를 이용한 약물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고, 약물을 통해서 콧물이 맑게 변한다면 완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축농증의 경우에는 수술적 처치가 우선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속적인 항생제 투여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수술을 진행하게 되겠고,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용하여 쌓여있는 농을 제거해주고 좁아져 있는 부비동 입구를 넓혀주는 수술이 일반적이며 국소마취를 통한 당일 수술도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침범되어 있는 부비동의 숫자 혹은 부비동 범위에 따라서는 전신마취를 이용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비중격 망곡증과 같은 문제가 함께 동반되어 있다면 이는 축농증을 악화시키거나 재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같이 비중격을 교정해주는 수술이 함께 진행되실 수도 있습니다. 축농증은 감기로부터 유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아까 말한 대로 감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에 가시는 게 만성 부비동염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급성 비염 증상, 즉 콧물, 코막힘, 재채기와 같은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이도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콧물이나 코막힘 증상이 있으실 때에는 집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코세척이 되겠습니다. 코세척은 이런 용기를 이용하셔서 하시게 되는데요. 코세척을 하실 때에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아 소리를 내면서 식염수를 넣어서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술을 드신 다음에는 코막힘이 심하다라고 느껴보신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음주는 축농증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술, 알코올의 성분에 의해서 코에 있는 혈관 점막이 확장을 하면서 코막힘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코에 공기가 잘 돌지 않고 쌓이게 되기 때문에 축농증이 악화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연, 금주는 축농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코세척을 할 때 아 하고 소리를 내는 이유는 효과의 차이가 아닙니다. 아 소리를 내게 되면 코 뒤쪽에 있는 근육이 올라오면서 코 안에서만 물이 돌게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세척을 할 때 아 소리를 내지 않고 짜시면 그 물이 코 뒤를 통해서 목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고, 이 경우에는 잘못하면 숨쉬는 길 기도까지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 흡임성 폐렴 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셔야만 코 안쪽에서 물이 돌면서 세척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 소리 내보세요. 네, 이렇게 아 소리를 내시면 코 제일 뒤쪽에 있는 근육이 아 소리 계속 내세요. 근육이 진동하게 되면서 뒤쪽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코 세척을 하실 때 아 소리를 내셔야만 세척하는 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코 안에서만 물이 돌면서 세척이 되겠습니다. 집에서 소금물을 만드셔서 코 세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 몸과 같은 농도의 염분, 소금기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 직접 소금물을 만드셔서 세척하는 경우에는 코 점막에 있는 수분이 오히려 빠져나오게 되면서 코가 더 마르게 되고, 이로 인해 코의 선모 기능, 즉 나쁜 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기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생리식염수를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생리식염수를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구매하셔서 코 세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를 드리자면 만성 축농증의 경우에는 수술적 처치가 1차 선택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기 증상이 오래 가신다거나 노란 콧물, 코막힘, 두통과 같은 증상이 지속되신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빨리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셔서 약물적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코앤박 이비인후과 박윤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